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은 기관의 대량 매도에 밀려서 2,54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 현대모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이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 여파는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호텔 그리고 화장품주 등 중국 관련 소비주는 일제히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시면 서비스업, 의약품, 음식료품 등 소수 업종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 통신업, 보험 등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703선에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방송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가 상승을 보인 반면 비금속, 섬유, 의류는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나 일단 지수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강세장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좀 이상하게도 아마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조금 수익 내기는 까다로운 장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는 결론적으로는 좋은데 왜 수익 내기 어려운가? 바로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좀 자주 바뀌는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 앞전에 IT주가 계속적으로 좀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전기차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또 어느 순간은 제약주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상승이 랠리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한번 했다가는 쉬어주게 되고 그 다음 섹터 쪽으로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들? 결국은 수급에 달려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시장의 이 수급을 보면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매수의 주체가 누군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번 달 계속 들어와서 개인들의 매수세밖에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개인들의 매수세밖에 없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거의 대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적으로 반대로 이 기관들은 수급이 지금 현재 어떻는가? 결국은 지금 매도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거의 보통 10월, 11월 달이면은 올해 하루의 장사를 거의 끝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관 펀드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마감을 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2017년 매매가 어느 정도 끝났고 2018년에 준비를 하다 보니 지금 기존에 갖고 있었던 비중이 컸던 주도주들은 좀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장세고 기관들이 자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기관들의 수급이 없다 보니 지금 시장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가? 결국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개별주들이 조금 바닥권에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시장 주도주가 수시로 좀 바뀌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세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는 좀 싼 주식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는 상승하지만 수익 내기는 까다로운 것이 이 주도주가 자주 바뀌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실적주에 주목하시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은 총 4종목이 포착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이른 시간에 오늘 제일 큰 급등세를 나타낸 이퓨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퓨처는 이달 초 중국의 한 온라인 교육 기업에 이 전자책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드가 해빙기를 맞아서 이러한 수혜를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13일 날 한중 통화 수화프가 연장이 됐었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달 31일 날 이 양국 간의 협의 결과에 대해서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관계된 기업들이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고, 이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그동안 이제 가지 못했었던 중국 관련주들이 전부 다 좀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특히나 이 교육 시장도 역시나 뭐 중국하고 관계가 상당히 밀접합니다. 과거에 7, 80년대 한국에 정말 교육 열풍이 치열했었는데 이 문화가 지금은 중국에서 지금 이 교육 열풍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국 어머님들의 교육 열풍 상당하죠. 근데 중국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북경, 자금성 근처에는 집도 못 구할 정도로 상당히 원룸이 비싸다고 하고요. 그리고 북경대학교만 하더라도 3평짜리 원룸이 5억 정도 하는 그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나라에도 뭐 강남 8학군이란 말이 있듯이 지금 중국에도 상당히 이런 뭐 교육군들이 뛰어난 지역에는 엄청난 이런 시세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 시장의 지금 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중국 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e퓨처 바로 이북이죠. 전자책을 이번에 전자책 콘텐츠를 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공급이 되겠지만은 이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상한가 나온 건 역시나 테마이고 중국 사드 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테마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 종목이 검색기에 포착됐다라는 거는 당일 이슈에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선침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고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거의 4개월, 5개월 연속적으로 52주째 신저가를 달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종목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그동안 이제 손실을 보면서 물려 있으셨던 분들이라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이 종목을 선침해할 수 있는 구간대는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급등하는 종목들이 52주 신저가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선침해 못하면 이런 종목들은 그냥 당일 단타, 스캘핑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볼까요? 자,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보면 자, 역시나 개장되고 나서 상승 랠리가 나왔는데 자, 보시면 개장되고 나서 2분 정도 첫 번째 상승, 거래량을 동반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 구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무조건 매수하시면은 물릴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손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상승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지역은 관심 구간이다. 자, 첫 번째 상승 구간 대비해서 하단 3분의 1 또는 5분의 1 구간대가 깨지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 이 기준 캔들의 하단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재차 지지를 받았다가 상승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이 상승 보여줄 때 앞전 첫 번째 상승의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동반되느냐. 바로 이런 자리가 시세를 좀 반영하면서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대, 이 종목의 가격대로 봤을 때는 5,600원 가격대인데 이 5,600원 가격대에서 원칙적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또 수익 챙길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당일 테마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선취매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당일 단타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차트 보여주시면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또 다른 종목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FN 리퍼블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사흘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실적 턴 어라운드 소식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FN 리퍼블릭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이 e퓨처하고 또 같은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의 이 외교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다 보니 화장품주들이 전부 다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FN 리퍼블릭 화장품주하고 무슨 관계냐? 바로 자회사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자, 제이준 코스메틱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스크팩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마스크팩 뭐 미국에서도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 마스크팩이 참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회사 제이준 코스메틱의 매출이 증가되면은
당연히 모회사의 실적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가 흑자로 턴 어라운드 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중국 관련주라고 무작정 볼 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이 실적 좋은 종목 잡으라고 했지만 어떻게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어떻게 실적 좋은지 아나요? 자, 제가 뭐 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시청자분들? 바로 수급입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FL 리퍼블릭이 어떤가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미 실적 발표 전부터 어떤 수급이 나왔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직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FL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들 수급이 거의 없는 종목인데 최근 전부터 시작해서 이 투신들이 계속 매수를 잡아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투신과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다는 거는 실적이 튼튼한 종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산 게 처음부터 11월 1일부터인데 자, 11월 1일의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1월 1일 날 자, 보통 이제 음봉 도지형 캔들이 떴습니다. 아마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런 자리들 기술적으로는 확신 갖기가 어려운 자리죠. 자,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상승 그냥 잡지 마시고 수급이 동반되는 기업인가 실적이 좋은 녀석인가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좋은 섹터인가를 한번 잘 보셨더라면 이런 음봉 도지형 캔들에서도 수급을 보고 당연히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날 역시나 투신에서 매수를 잡아주다 보니 양봉이 밑꼬리를 만들어주면서 강하게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단을 지지를 정확하게 받고 여기에서 상승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는 자리라 이런 자리들이 정확한 매수 매매 구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 동반되고 직전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좀 상승까지 이어진다. 자, 바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설명과 함께 실적 확인에 대한 팁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수급을 확인하면 실적을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투신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면 그만큼 실적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방증해 준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CMG 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어떤 이유로 포착됐나요? 네, 제가 이 CMG 제약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반반의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CMG 제약이 사실 차병원 계열사, 그러니까 차바이오텍 계열사의 종목으로서 사실 뭐 조현병 치료제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병 치료제,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사회적 문제로도 많이 나왔었죠. 뭐 남자친구가 갑자기 여자친구에게 화가 난다고 뭐 데이트 폭력을 했다라든지 뭐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조현병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 이렇게 뭐 급등까지 나온 이유는 사실 미국에서 이번에 신약 부분에 대해서 임상 허가를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약바이오의 프로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는 후보 물질을 찾는 과정이 보통 5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뭐 3,000개에서 300개까지 이 후보 물질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보통 5년 정도 걸리고 비용이 상당히 천문학적으로 들게 됩니다. 이 물질을 찾아내고 나서야 전임상이라고 하죠. 동물에게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CMG 제약은 동물의 실험까지는 하고 나서 그 뒤에 식약청 허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임상실험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임상실험은 1상, 2상, 3상 요 과정이 전부 다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게 될 건데 그러면 이 CMG 제약 지금 이제서야 신약 허가를 신청을 했다. 임상 허가를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 신약이 나오려면 그만큼 3, 4년, 5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지금 너무 테마성으로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 제약바이오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 랠리가 더 나왔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되 만약에 이거를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고 차라리 눌림목이 나왔다가 재차 자리를 만드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신약 출시까지 긴 시간이 남았다. 그래서 테마에 의한 상승이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스크린노트 진행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금 뭐 워낙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참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주도주가 자주 바뀌는 손바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내 종목은 수익이 안 나는 것 같다, 소외됨을 느끼는 장세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이라는 걸 그날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슬프고 즐거워하고 이거를 반복하시면은 진짜 주식 오래 못 합니다. 자, 그만큼 주식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내 계좌에 월마다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만큼 주도주만 잘 갖고 계셔도 항상 매달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오늘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첫 강의인 만큼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스크린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어느덧 또 한 주의 시작이 왔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먹고 또 한 주의 시작을 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가 아니죠. 제가 토요일 날 상당히 또 하나의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제가 이제 그 증권가 사람들하고 이 모임이 있었는데 사실 제주도를 잠깐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었는데 제주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어떤 남성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TV에 나오시는 분 아니세요? 그 시크릿 노트에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던데 그분이 이제 뭐 시크릿 노트 방송을 보시고 또 투자에 도움이 되시고 또 좋은 결과를 내셨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이 8시 시크릿 방송 꼭 보셔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또 새로운 마음과 그만큼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또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또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하루에 혹시 20조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 매출액 20조. 이게 가능한 수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이게 무슨 기업이었느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하루 20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마인 회장이 있는 알리바바 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루에 20조 매출을 기록을 했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사실 일반적인 판매를 했을 때는, 일반적인 사업을 했을 때는 정말 불가능한 수치죠. 그런데 알리바바는 하루 만에 20조라는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였냐고요? 지난 2016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했는지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알리바바의 현재 주가의 흐름인데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작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달려주면서 올해 2017년 11월 달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상 최대치의 주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알리바바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그려주고 주가는 상승 랠리를 달리면서 하루에 매출 20조라는 기록을 세웠을까요? 바로 지난 2016년 11월 11일이었습니다. 자, 11월 11일 무슨 날인가요, 여러분들? 빼빼로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1이라는 숫자를 바로 빼빼로라고 해서 11월 11일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빼빼로를 선물하는 날입니다. 자,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관군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11월 11일. 관군제. 관군제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실 1990년대 이 난징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1이라는 숫자를 바로 이제 혼자 서 있는 사람이 혼자 서 있는 걸로 표현을 하면서 독신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솔로의 날이라고 좀 표현을 하게 됐죠. 자, 벌써 그게 20년 전인데 그 이후로부터 이 솔로의 날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쇼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기업들에서 할인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또는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해가지고 많은 마트, 백화점 그리고 상품 파는 이런 소비재들이 전부 다 할인을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지난 2016년 11월 11일 달 바로 이 알리바바가 관군제를 통해서 엄청난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20조라는 기록을요. 자, 사실 이 엄청난 미국 연말 최대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자, 엄청난 소비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사실 직접 매장을 방문을 해서 소비 제품들을 소위 말해서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의류 이런 부분들을 매장을 찾아가서 오프라인식에서 소비 형태를 이루어지게 됐는데 최근에는 PC나 스마트 기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쉽게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원래 알리바바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쇼핑 회사가 아닙니다. IT 기업인데요. IT 기업에서 어느 순간부터 바로 인터넷 쇼핑 같은 이런 커머셜 쇼핑을 제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구입하다 보니 중국인들이 전부 다 알리바바의 어플이라든지 알리바바의 쇼핑몰을 이용을 하게 되다 보니 하루 매출이 20조라는 걸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엄청난 수치죠? 사실 우리나라 이때 당시에 기록이 6분 58초 만에 100억엔이라는 기록을 했습니다. 자, 100억엔이 한국 돈으로는 1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단 7분 만에 1조 원대 매출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만큼 관군제는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연내 최대의 쇼핑 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사실 2016년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지만 지난 2015년만 보더라도 이 관군제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종들 또는 뭐 밥통 그리고 의류, 뭐 생리대 뿐만 아니라 여러 소비재들이 당시에 한국 기업들에서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알리바바가 20조를 기록을 했던 만큼 우리나라에도 역시나 소비 제품들이 중국인들에 의해서 매출이 잘 나오게 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11월 11일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연내 행사를 빼놓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특히나 모바일이 확산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IT 기기에 의해서 뭐
소비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최근에는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은 외교적인 부분이 점점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중국의 외교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관련주들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10월 18일 날 여러분들에게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면서 SM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SM이라는 종목도 당시에 이제 소개드리고 15%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무거운 종목이 15% 상승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중국 사드 완화가 돼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SM도 역시나 소비 형태입니다. 문화 콘텐츠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국인들이 가장 또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이 SM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콘서트만 하게 되더라도 바로 티켓이 전량 매진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 가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광군제 역시나 연예인들에 대해서 연예인의 뭐 기증품이라든지 연예인이 입는 옷, 연예인이 쓰는 화장품 이런 부분들을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실제로 SM에서도 단순히 연예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에 관계된 뭐 화장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역시나 지금 수급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런 실적주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밀접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 매수세보다는 기관들과 국가 지자체, 투신 또는 연기금 이런 수급들이 계속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게 시장 주도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엔터테인먼트주를 지난 10월 18일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최저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투자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중국 관련된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엔터, 카지노, 화장품, 여행까지 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린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사실 음원 사업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영화 관련된 기업들을 소개는 시켜드렸습니다. 그때 제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셨던 분들은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온라인 방송 오시지 못하셔가지고 소개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하면서 또 어떤 종목까지 봐야 될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사실 영화, 우리나라 국내 영화 산업도 워낙 잘 되고는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영화 사업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영화 산업은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말 떠들썩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 영화 산업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참 큰 힌트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드라마, 영화 같은 사업 부분들이 잘 됩니다. 바로 청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80년대 신군부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3S를 장려를 했었습니다.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 그리고 섹스입니다. 바로 이 3S 산업 부분들이 특히나 정치적인 이슈가 될 때마다 항상 부각됩니다. 바로 대중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우리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탄핵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정치적으로 한참 떠들썩하다가 이 이슈들이 하나하나 싸그러들 때입니다. 그러면서 영화 산업이 흥행을 할 때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영화의 예매율들이 상당히 높고요. 최근에 나왔던 영화들이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종목들, 영화 산업입니다. 국내 영화 산업도 잘 되고는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영화 산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국도 당연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화의 가장 규모가 큰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기정사실인데요. 근데 작년 수치로 보게 되면 미국이 1위고 2위가 중국입니다. 물론 이
이격도 차이는 상당히 크나 조만간 10년 안에 중국이 미국 시장을 따라잡을 거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런지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화 시장의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과거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 시장의 영화 시장은 작았습니다. 근데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사실 미국은 지금 영화 시장이 상당히 정체기에 있는 시장인데 중국의 영화 시장은 매년 성장률이 3배 이상씩 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조금 크긴 크지만 조만간 20년, 10년 안에는 중국의 영화 시장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의 영화 시장이 커진다라면 중국에 진출해서 영화 사업을 하고 있고 배급사를 하거나 또는 상영관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야말로 정말 밀접적인 실적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정사실이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최근에 관람객 수는 늘어나진 않지만 영화 티켓표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화 기업들이 전부 다 매출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주식시장의 큰 틀을 보셔야 됩니다. 나무 한 가지만 보시면 수익 낼 수 없습니다. 현재 시장이 전체가 어떤지 숲을 봐야지만 앞으로 정말 크게 자랄 수 있을 만한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햇빛이 어디에 제대로 찌는지, 바람은 부는지, 비가 내리는지를 알아야지만 나무가 잘 자랄지 안 자랄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지금 나오는 화면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순인데요. 자, 1위가 셀트리온이고 2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3위 신라제, 4위 CJ ENM, 5위 로엔, 그리고 6위 오늘 상장한 티슈진이라는 기업이고요. 7위 메디톡스, 8위 바이로메드, 9위 코미팜, 10위 휴젤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대다수가 사실 제약바이오로 이루어진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코스닥 시장이 제약주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크게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죠? 왜? 급등도 잘 나오고 제약주가 올라가야 코스닥 장세가 올라가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제약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약주에 눈가림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조만간 거래소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셀트리온과 합병해서 사라질 예정입니다. 코스닥 1위 기업과 2위 기업이 사라진다. 그러면 3위 기업이 1위가 될까요? 자, 3위가 신라젠이라는 기업인데 정말 지금 무섭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신라젠을 잡아야 됩니까? 신라젠 지금이라도 사면 어떨까요?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라젠이 2018년에 삼상이 완료가 돼서 신약이 나오다 보니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는 가고 있는데 과연 저게 지금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이 시가총액 1위가 될 수 있는 기업인가? 자, 신라젠 올해 매출 대충 계산만 해보더라도 80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야, 이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매출이 고작 80억이다? 이거는 너무 위상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이 기업의 실적을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수백억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회사는 사실 신약을 개발하는 이 프로세스 동안 8천억에서 1조 정도의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만큼 비용이 발생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라젠 역시나 수백억 적자를 하고 있는 건 신약 개발 때문에 수백억 적자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수백억 적자 기업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을 한다. 야, 이건 너무 위상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논리적으로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누가 시가총액 1위가 돼야 될까요? 역시나 다음 CJ ENM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다음 시가총액 1위 기업. 저는 CJ EN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면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거래소 이전,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예정이고요. 신라제는 올해 예상 매출이 80억 수준이라는 거고 수백억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땐 시가총액 4위 기업인 CJ ENM이나 또는 5위 기업인 로엔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물론 로엔은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CJ ENM이 정말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어울리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제가 지난 10월 18일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한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CJ ENM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CJ ENM 제가 10월 18일 날 온라인 방송 오셨던 분들에게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렸고 그 뒤에 주가가 지금 상승 랠리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도 거의 5%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논리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고 시가총액에 좀 적격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도 장군이 되려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장군이 되려면 그래도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적합한 제목인지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또는 군솔들을 이끌 수 있는 뭐랄까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들에서 장군을 선출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끌려면 그래도 적자 기업인 기업보다는 튼튼한 종목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CJ ENM 여러분들 무슨 회사입니까? 바로 영화 배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영화들을 배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TV 채널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도 역시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CJ 오쇼핑에서 분할 설립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과거에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응답하라 1988. 아, 인기 가도를 달렸던 드라마죠? 네, 그렇습니다. CJ ENM에서 배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핫했던 드라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도 CJ ENM에서 바로 배급을 했던 회사로서 그만큼 히트를 쳤기 때문에 광고 수익 부분으로 상당히 매출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깨비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도 많은 드라마 드라마들과 그리고 영화들도 역시나 최근에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넷마블 게임즈 상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넷마블 게임즈가 최근에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테라엠과 그리고 리니지 레볼루션이라는 게임 때문에 실적 동반되면서 지금까지 사상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넷마블 게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또 ENM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역시나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도 모르시겠다고요? 조금 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기 쉽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다가 보시는 채널 바로 TVN, 엠넷, 그리고 OCN 같은 채널들 전부 다 CJ ENM 계열사들입니다. 바로 이제 CJ ENM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제 뭐 미생이라든지 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미생이라는 드라마도 ENM을 통해서 바로 TVN을 통해서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도깨비라는 드라마로 인해서 광고 수입뿐만 아니라 뭐 PPL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가 과거에는 영화관에서만 봤습니다. TV는 사실 TV로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TV로만 봤었죠.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드라마요? 본방송 보시는 분들보다 모바일로 재방송을 보시거나 또는 유료 결제를 통해서 뒤늦게 몇 달 뒤에 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의 흐름이 아니라 최근에는 PC는 물론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실 드라마 시장에서 광고에만 의존을 했지만 최근에는 광고에서만 수익 구조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 시청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들이 증가가 되면서 과거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나왔을 때 영화 그때그때 보는 게 아니라 뒤늦게라도 PC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보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태양의 후예가 한참 흥행했을 때 본방송을 본 게 아니라 TV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유료 결제를 하면서 보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뭐 협찬 광고라든지 PPL 같은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면서 이런 사업 부분들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엔터주들에 대한 주가의 상승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는 CJ E&M 같은 엔터주들이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코스닥 시총 1위를 CJ E&M 같은 기업이 이어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엔터가 저는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적자인 기업보다는 튼튼한 흑자인 기업이 시가총액 1위가 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화 기업이 배급사가 코스닥 1위를 물려받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셀트리온이 움직일 때마다 코스닥 시장이 움직였듯이 엔터주가 움직일 때마다 코스닥 장세가 움직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CJ E&M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튼튼하면서 배급사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영화 관련된 상영관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엔터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영화 관련된 기업들도 실제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CJ E&M을 같이 따라갈 수 있을 만한 후속주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국 관련주 중 오늘은 영화 업종에 대해서 듣고 오셨습니다. 이 중국에서 영화 시장이 매년 3배씩 증가하고 있어서 그 성장성이 무섭기 때문에 꼭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관련한 종목으로는 향후 코스닥 시총 1위 주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CJ E&M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다양한 종목들은 잠시 후 이어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사실 요즘에 그 국내에서도
지금 개봉된 영화들 중에서 상당히 뭐 이제 흥행 가도를 달리는 영화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뭐 범죄도시라는 영화도 상당히 또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영화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미국에서도 왔던 뭐 토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제 이제 개봉 예정 중인 영화들도 쟁쟁하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살짝 사그라들면서 영화 산업 부분들이 이제는 좀 흥행을 할 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영화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배급사와 상영관 이런 수익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분석을 해보셔야, 그래야 그만큼 CJ ENM 같은 튼튼한 종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적 주고 주도주인 종목들 뽑아서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손실 안 보고 내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까지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지난 10월 18일 날 CJ ENM을 공개를 해드렸다시피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CJ ENM과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 앞으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좀 어떻게 대처할까요? 네, 이번 주가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 날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다 보니 약간의 변동성은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11월 15일까지가 실적 발표 마무리가 될 건데, 결국 그 전까지는 실적주들 잘 분석을 해서 실적주만 잘 잡고 가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소외됨을 안 느끼고 내 계좌 분명히 좀 살찔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장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실적주에 주목하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도 우란수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